민생점검 같은 거 정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민생점검이에요. 그러니까 고유가 대책 나와야 되고요. 고물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환율 문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나와줘야 돼요. 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뭐 하는 사람인지 지금 2,000원 찍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환율 어제 1,400원까지 찍었는데 1,400원까지 2,000원까지 간다고요? 아니 뭐 그런 이제 농담 비슷하게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이게 불안하니까요. 예. 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가 또 커지면 이 또 경제는 심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렇죠. 네. 예. 또 외국인들도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을 그냥 어제도 보니까 전부 위기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만 이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겠다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대안의 솔루션이 없다.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는데요. 빈자리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자리가 텅 비어 있었는데 왜 안 갔을까요? 너무 제가 우문을 던졌습니다. 저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메시지는 냈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은 거는 뭔가 우리 이태원 특별법 다시 이제 거부권 행사에 국회 들어왔는데 네. 그 법안 처리에 대한 예고편 같은 느낌이었다. 결국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뭔가 추모하는 자리에 본인이 가게 되면 네. 이태원 참사 본인 임기 중에 벌어진 그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서 뭔가 엄정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네. 편승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그렇게 정무적으로 엉뚱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지금 이태원 특별법이 어떻게 와 있습니까? 결국은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돼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 제2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는 처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어제 안 갔다는 것은 여당에도 무언의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이태원 특별법에 결국은 총선 이후에 성남 민심에 여당 일부는 복무하고 싶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아니라는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KBS는 중계도 안 했어요. 참 다큐멘터리도 이제 네, 총선에 개방이 영향을 되죠. 미친다라는 네. 핑계를 대면서 틀지 않은 바가 있죠. 네.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요. 어제 MBC는 그래도 한밤중에 세월호 10주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하던데 KBS는 그게 불방이 돼서 KBS 이제 제작진께서 시위도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청률이 높지는 않더라도 상업적 목적보다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공공의 역할이 제대로 투영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라도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슈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다. 안전사회 어떻게 만들 건지 대책을 촉구하는 뭐 이런 게 공영방송의 역할인데 그마저도 거의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정쟁화 되는 것이죠. 오히려 네.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추모를 적극적으로 하고 기억한다고 말하고 하면 정쟁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듯한 혹은 피해가는 모습들이 그 가족들을 계속 고립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10년인데 네.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것들이 있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많이 답답합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우리가 뭐 박영선 그다음에 누구죠? 양정철 두 김종민, 사람 네. 네, 김종민 이제 세 사람에 대한 함합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국무총리 누가 한답니까? 혹시 취재된 내용 있으세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 알면 제가 보도했습니다. 단독 보도 나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드벌루만 계속 띄우고 간만 보는 거예요. 간만. 그리고 지금 당장 보니까 이러다가 네. 한덕수 총리가 최장수 총리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런 농담이 나오고 결국은 있죠. 여당 네. 야당의 여론의 귀추를 살피는데 네. 추이를 살피는데 나오는 족족 이렇게 네. 마뜩할 만하게 수용할 사람이 없는 건데 네. 아마도 그런 게 전제가 된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도 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오늘도 야당 인사들이 보면은 면면을 보면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알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기용할 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내가 모르면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3의 인물이고 참신한 인물이 되려면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남이 좋다고 추천하면 그걸 스폰지처럼 흡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자기가 화두를 던지고 뭔가 시제를 던지고 받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이 자꾸 사람들이 반대에 부닥치는 인물들만 네.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승민 총리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민주당 왜 자꾸 유승민 총리설을 퍼뜨리냐. 내분 부채질 그만해라. 상당히 불편함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유승민이 총리로,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로 기용할 거였으면 애초에 그 국민의힘 선거 과정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좀 더 썼겠죠. 근데 그러지도 그러니까. 않고 네. 지금 와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상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를 보더라도 아마 이제 그 정도의 크게 이렇게 무언가를 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처음 나왔던 일성이 원희룡 이제 검토설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대통령이 이 개각에 있어서 얼마나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뭐 정무수석이냐 뭐 비서실장이냐 이런 다양한 보도들이 있긴 하던데 네. 실제로 이제 본인 유튜브 채널에 잡힌 모습들을 보면 이제 낙선을 위로하는 지지자한테 본인이 네. 조금 이제 뭐 다른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는 영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구나. 안철수 의원이 박영선 총리, 양정철 실장 무난하다. 네. DJ도 보수를 기용했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평가가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안철수 의원님한테 죄송하지만 네. 안철수 의원님 당론과 거꾸로거든요. 늘.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안철수 의원이 합리적인 인물이라 선언하는 순간 네. 여당 내 기류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유승민 전 의원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분열의 언어로 좀 포장이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네. 가장 먼저 선두에 나서가지고 탄핵을 네. 주창을 했었고 네. 오죽하면 총선 판세가 이렇게 불리하고 수도권 판세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해봐야 되니까 후보들이 직접 유승민 전 의원을 불렀겠습니까? 근데 유승민 전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당에서 나에게 공식적으로 호출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랑 링크가 돼 있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총리를 한다는 거는 네. 이준석이 또 따라다녀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대통령과 극과 극으로 대립하다가 당을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유승민이라는 언어 그 사람 자체가 분열의 언어로 뭔가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단일 대우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유승민을 천거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네. 근데 유승민 전 대표의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월호 이태원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이용하던 자들 퇴출되어야 한다.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요. 4월 비극에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이고 긴긴 날들을 눈물과 분노로 보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기엔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진영의 논리나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무슨 맥락으로 이해하십니까?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거 폭식투쟁했던 사람들이고요. 네. 그 당시에 국정원 돈 받아가지고는 가짜 보수 맞습니다. 집회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예. 오히려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나뉘어가지고는 갈등의 국면으로 우리가 10년을 또 살아왔던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다 같이 덮어놓고 정쟁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좀 더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세월호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은 사실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끊임없이 정쟁의 이슈로 하고 뭐 해양 교통 사고 내 유족들을 폄훼하고 어제도 현장에 가보니까 여전히 또 막 마이크 들고 유족들 폄훼하는 현장 방송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사실 이런 방식이라면 이거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스웨덴 사례 얘기했지만 네. 어떤 사회적 참사가 벌어졌을 때 온 국민이 단결해서 이것을 어떤 통합과 국난을 극복하는 차원에서의 이슈로 해결을 해가는지 아니면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분열의 코드로 계속 국민들을 분화시키고 분열시키는 코드로 만드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보면 지난 10년간 유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갈라치고 마치 무슨 돈 때문에 뭐 이념에 뭐 경도돼서 뭐 이런 사람들처럼 만들었던 게 사실 보수 정당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유승민 전 의원의 메시지가 너무 합리적인 거거든요. 뭔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국민적 시각에 접근하면 그 3사의 피해자들을 국가가 위무하고 네. 정당인은 결국 공인 아닙니까?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잖아요. 네. 달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건데 네. 이런 합리적인 시선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왕따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듭된 이런 유승민 전 의원의 합리적인 발언을 볼 때마다 보수 세력의 분열이라는 것도 멀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다시 들고 예전에도 보면은 여러 차례 그런 분열을 거듭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 네. 생겼다 합쳐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정체된 형태의 의사결정을 계속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요구하는 세력이 득세를 하거나 네. 아니면 그 정당을 못 버티고 나온 세력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네. 그 중심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